7월 24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최근 미국의 대선 정치 이슈에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한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해소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로 인해서 현재 코스닥이 멸망 중이란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56, 코스닥이 플러스 0.26%,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17조 원 살짝 넘게 나왔는데, 자,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계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도주의 상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5대 상품,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이제 뭐 석유화학, 뭐 조선, 뭐 기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런 외화를 벌어들인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매수 주체죠. 근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환율의 부담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최근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뭐 남북 경협 테마주들, 뭐 이런 업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3거래 정도는 해리스 트레이드, 해리스가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랑 박빙으로 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해리스 관련주, 마리아나, 낙태권, 이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이제 해리스 관련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요거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해리스가 앞서는 곳이 2군데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제 본격적인 대선을 알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걔들만 올라가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만약에 자동차 실적이 잘 나왔어요, 대형주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산하는 업종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옆에 부품, 벤더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든 다른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급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해소 못해요. 네, 이 거래대금을 결국에는 끌어올리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수가 급락이 나와서 누구한테라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 정도가 되어야지 투자자들이 돈을 싸서 주식을 살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예탁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탁금이 지금 56조인데 여기서 막 70조 가까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더 코스피가 뭐 3천을 찍든 올라갈 텐데, 지금 예탁금은 안 늘고 있죠. 왜? 주도주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신용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떨어질 때 신용이 터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용에 대해서 현재 미수금이 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냥 돈만 내고 있는 거야. 이자만 계속 내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간 터지겠죠. 왜? 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수금이 기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년만년 안 갚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언제가 터집니다. 터지면서 이 반대매매가 한번 딱 터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할 거고, 그러면은 메리트 있는 주식들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때 예수금의 이런 상향이라든가 예탁금의 상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강한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털려야 돼요. 신용이 좀 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5종목 중에 최근에 하나가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매일매일 200개씩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주도주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뭐 이 IT 제조업들, 뭐 다른 업종들은 전부 다 부진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ADR 지표 다시 많이 보여드리죠. 6월달 들어서부터 계속 감매도입니다. 네, ADR 지표가 120%가 과매수, 80%가 과매도인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백분율로 해서 나눈 값입니다. 80% 미만으로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보통 보시면은 80%를 강하게 이탈하면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대납폭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와야 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근데 지금은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이어진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최저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게 단기적인 지수의 조정이 아니고 약세장으로 접어들 수 있을 만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자, 1년 동안에 코스닥의 평균 최고치, 최저치, 평균치입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많았대가 14만. 거래 대금을 보겠습니다. 17 괜찮아죠. 네, 여러분들 17조 최고 거래 대금.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진짜 없을 때 5조 원. 평균 거래 대금이 9조 5천억이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최근 평균 거래 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최근 평균 거래 대금이 한 달로 치면은 이 3개월인데 한 달로 치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네, 평균 거래 대금이 이거 너무 작아요 지금.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8조밖에 안 됩니다. 8조밖에 안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 6조 기록했죠. 그리고 계속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이 지수에 대한 코스닥 종목에 대한 이런 무관심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나오고 있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한 750까지 떨어지면 좋겠어. 750. 작년도 최저치거든요. 750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신용 다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수 망하고 금투세 시행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도 투자자들이 홈런 한번 나와야지. 네, 아무튼 좀 농담이고 아무튼 좀 지수가 떨어지면서 신용이 같이 털려야 되는 모습이 나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져라 고사 지르는 게 아니고 한번 떨어질 거 지금 어차피 지수가 흔들리잖아요. 한번 흔들릴 때 확 흔들려가지고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지 쉽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가 신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점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티몬 지금 위메프 이거 이슈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반사이익으로 오는 뭐 다른 정보들이 오르게 됐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고금리였죠. 사실 제로금리에서 지금 금리를 끌어올린 다음에 2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어요. 집값이 급락이 나온다던가 회사가 망한다던가 네, 부동산이 뭐 이제 정말 안 팔린다던가 아니면은 건설업이 무너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뱅크런이 난다던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스 일어나면은 나라에서 메꿔주고 최근에 새마을금고 이슈 터지면은 나라에서 메꿔주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었어. 근데 이런 것들이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터질 수가 없어요. 미국에도 중소형 은행이 열 몇 개가 나갔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부작용이 없는 겁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부가 이거 막는 거 보고 제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지금 자료도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가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란 거야.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 둔화와 이제 고금리 리스크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홍콩 ALS 이거 배상해야 되는데 이거 배상안이 올해 하반기 때 금융주들 분명히 부담될 거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아니 아무런 일도 안 나오고 있죠. 이게 문제란 겁니다. 이제 이게 터지는 거예요. 티몬과 UMP가 터지면은 여기 또 관련된 기업들 몇 개가 망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연쇄부도가 나는 건데 원래 파산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IMF처럼 이게 시작이다. 여러분들 지금 놀러 갈 때가 아닙니다. 예, 현금 좀 아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현금 아끼셔야 됩니다. 현금 아끼시고 아껴야지 신용 털리고 지수 급락 나올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아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도 내용이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재미있는 이슈가 나왔죠.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제가 뉴스를 따로 빼놨네요. 삼성전자에서 여기 뉴스 있네. 삼성전자에서 HBM3는 통과했는데 3가 안 됐다. 3가 이제 고품격 고사양 제품이거든요. 고사양이 안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장초반에 재밌었던 게 삼성이 오르고 맨 처음에는 SK가 떨어졌어요. 이게 반도체 통과됐을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3만 통과되고 3는 아직 통과 안 됐다 뉴스 나오니까 삼성은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거진 이 고사양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이 싸움이 좀 치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후보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3년 동안 목표가가 계속 100만원 넘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재밌는 일이죠. 근데 드디어 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3년 됐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랭킹 4위인가 그 정도 해요. 그냥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돈도 잘 벌고. 근데 계속 주가가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좀 최대 수혜주가 오히려 되지 않는가. 뭐 바이넥스라든가 S5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얘는 이제 뭐 엄청난 회사인데요. 보시면은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목표가 다 100만원. 이게 몇 년 됐어, 몇 년.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몇 년 됐어요. 이제서야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75만원에 사서 85만원에 팔면 된다. 무적의 매매법이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3년 동안 추세를 했어요. 75만원에서 오르고 85만원 떨어지고. 근데 오늘 88만원 이상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고, 자, 코스닥, 거래대금. 네,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물론 코스닥에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제약바이오 업종 비중이. 근데, 힘듭니다. 왜냐면은, 대용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테마만 올라가죠. 걔들은 시총이 1,000억, 2,000억짜리예요. 올라가봤자 감흥도 없어. 최근에 마리아노도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코스닥 관련돼서 계속 부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들까지.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죠. 네,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네 트럼프 똥꼬 빨았는데 트럼프가 2차전지 정책 폐쇄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김정은 푸틴 상대하려면은 강한 지도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여전히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X죠. X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뭐 따로 딜이 있나 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2차전지 쪽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들. 자, 셀레디가 이걸 연속 상한가 나왔다는 것들. 그리고 오늘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들, 낙태 권리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1입니다. 딱 후보 지명된 지 1차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센 거예요, 힘이.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시간 내에서 이제 재건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인들의 3분의 1이 러시아에 영토 좀 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양차가 10만원 넣었는데 결국 떨어지네요.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래도 우리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쁘지 않게 마감했고, 오늘 수익이 이제 100개 넘게 나왔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저는 큰 이슈 없으면은 내일 장전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